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사수자리 신호를 앞두고 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아서 문워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코멘트를 하고 갈게요. 문워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원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문을 작성하는 것은 달림의 파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초승달 시즌, 그것을 신월이라고 부르고요. 보름달 시즌을 이 채널에서는 만월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수자리 신월이라고 하면 사수자리 별자리에서 겹쳐서 일어나는 초승달 시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즌에는 황소자리 만월이었는데요. 황소자리에서 겹치는 보름달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림에 차고 빠지는 그 기운에 따라서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신월은 시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이고 만월은 종료, 그리고 해소, 정화, 마무리를 나타내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황소자리 만월에는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방에서 만월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교체나 그리고 인간관계가 뜻하지 않게 종료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또 잠재의식을 나타내는 12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신월이기 때문에 나의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파워를 교체한 후에 새로운 시작을 의도하고 도전하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문을 작성할 때도 신월에 맞는 버전의 소원문과 만월에 맞는 버전의 소원문을 잘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달림의 별자리 위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문워크 시즌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수자리 신월은 11월 24일 오전 7시 58분에 신월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대이고 달림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문워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시간에 신월이나 만월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밤에 신만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관계없고요. 우리는 달림을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없더라도 소원문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달림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면 달림은 나에게 파워를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지하시면서 소원문을 작성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소원문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신월 시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작성한다 라기보다는 물론 그때 작성하셔도 되지만 신월 시간이 일어나는 그 기점부터 해서 8시간 이내로 작성하시면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서 작성하는 것도 물론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48시간 이내로 작성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월 시간이 일어나는 기점으로 8시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소원문을 작성할 수 없는 보이드 타임이 겹칠 때가 있는데요. 보이드 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잠재의식에 뭔가 네거티브 그리고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즉 소원을 성취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원문 작성하는 것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11월 24일에 보이드 타임이 없습니다. 당일에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날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신월 당일에 언제든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꼭 문워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소원문을 작성할 때는 최소 2개에서 8개 이하로 적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10개까지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10개까지 작성하면 그러면 절대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도 무언가를 소망할 때 집중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듯이 소원문도 개수를 적당한 선에서 작성하는 것이 파워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소원의 목록 개수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원문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연필로 작성하는 것은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핸드폰으로 기록하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손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것은 전자파 때문에 달림의 파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성한 소원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뭐 노트에 작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종이에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문워크 정보를 발신하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태우시는 걸 권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내가 집착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만 태우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관을 할지 아니면 폐기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은 긍정과 낙천, 자유, 모험의 성자, 사수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월입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별의 흐름인데요. 잠재의식 12하우스에 태양과 달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수성과 금성도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11월 24일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인생 목표 그리고 내년의 미래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요. 이번 11월 사수자리 시즌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내년에 더 큰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들의 각도도 다른 때보다는 우호적이고 좀 편안한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별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흐름을 지원해주고 있을 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좀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시즌부터는 좀 그런 정체된 부분이 해소돼서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이나 여행 같은 것도 여건이 되신다면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이 사수자리 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담아보게 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모두 끄집어내서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수자리 심볼은 한 가지의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Just one thing. 한 가지의 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하나만 생각하세요 라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사수자리 성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 세우면 다른 데가 안 보여요. 정말 내가 이거를 이루겠다라는 우선순위, 0순위에 세운 목표가 생기면 그 이외의 것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수자리 성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지금 이번 시즌은 사수자리 테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의식하실 때 조금 더 큰 지원과 그리고 행운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긍정과 낙관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 건강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